재밌는 버전으로는 돈 관리를 하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 할리우드에 가야 되는 그 기간에 달러화가 역대 최고로 올라갔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네,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회사에서 왜 하냐 이거 팀버리가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좋은 기사의 힘, 기획 취재 보도물을 소개하고 취재기자를 인터뷰하는 기취보소 프로젝트를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3편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시내21 기자 3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12 디지털 콘텐츠 본부장 김동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내21의 디지털 미디어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배동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디지털 미디어 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남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촬영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웃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했는데 긴장하신 거 아니시죠? 아유, 이제 끝날 때까지 텐션을 이제 유지해 나가면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연차 순으로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차고요. 저는 2017년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7년 차? 네. 저는 이제 4년 차. 막내 기자시네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내21 워낙 유명하고 저도 유튜브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시내21은 1995년도에 창간을 한 영화 주간지고요. 28년 동안 지금까지 매주 한 권씩 잡지가 나오고 있는 한국 영화 산업을 포함해가지고 영화 감독, 한국 영화 외화, 또 배우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주간지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신문사와는 좀 업무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월요일에 우선은 회의를 하죠. 주간 단위로 짜여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잡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에 회의를 해서 수요일, 목요일에 마감을 하고 금요일에는 또 다음 아이템을 생각하는 사이클로, 그래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기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생각을 하고 일주일 단위로 글을 쓰고 이렇게 돌아가죠. 주간지답게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이 3분을 그 시내21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뵌 것 같아요. 영화 관련 글쓰기 하는 법 등등 많은 영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배우나 감독분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늘은 인터뷰 2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 막내 기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 책임감 그만큼 갖고 오셨다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가끔 인터뷰 하고 나서 그 말 못했어요 하고 막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네요. 생각한 바를 다 말할 수 있을까? 맞아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늘 약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오늘 최대한 알차게 잘 만들어 나가주실 거죠? 근데 사실 15년 차 정도 되면 네. 이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게. 일이니까. 네. 잘 해석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일상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니까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신인 작가의 고백 기획 취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년 전 겨울에 보도의 주인공인 A 감독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 내용은 한 제작자하고 시나리오 각본 계약을 맺어가지고 1년 동안 어떤 시나리오를 기획 개발을 하다가 서로 이견이 생겨가지고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사인한 계약서를 보니까 작가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항들이 많아서 억울하다라는 게 제보 내용이었고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 방식을 2022년에 아직도 한단 말이야. 세상이 바뀌고 한국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이런 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직도라는 한 단어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방송국에서는 워낙 고질적인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영화계까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줄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아직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A 감독을 인터뷰하고 87인의 작가를 만나고 또 설문조사도 진행하셨고 할리우드 취재까지 다 해내시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내셨는데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있었는지. 이 보도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보자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보자는 당장 제작자하고 소송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절박한 마음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었는데, 사실 이런 제보자들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언제 내 사건 보도가 나가는지 늘 이제 궁금해 하거든요. 기자들한테 말을 하든 안 하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보를 받은 지 정확히 1년 뒤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1년이나 긴 시간 동안 제보자에게 계속 우리가 어떻게 취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도할 계획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연락을 유지하면서 이제 신뢰를 주는 게 가장 힘들어서. 제보자분들은 그 제보할 때 일단 그 마음이 정말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분들을 믿고 얘기를 나눠주시는 건데, 보도물이 나가기까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 신뢰를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좀 재밌는 버전으로는 사업의 지원금으로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관리를 하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네, 제일 중요한 건데, 왜냐면 저희 회사 돈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할리우드에 가야 되는 그 기간에 맞아. 달러화가 역대 최고로 올라갔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2명을 보내야 되는데 항공권하고 숙박비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계획서에 낸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 예산을 운영하고 내부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왜 하냐 이거, 이런 보도 왜 하냐, 돈 들어가고. 정말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시고 고군분투하셔서 만든 이 결과물을 혹시 다 함께 본 적이 있으신지. 모여서요? 오늘 한번 봐야겠죠? 본 적 없으시죠? 네네. 각자 노트북으로, PC로, 모바일로 다 확인해라.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은 해본 적은 있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본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의미 있게 고생하신 분들 다 함께 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냥 보면 또 밋밋하니까 제가 신인 작가의 역할을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께서 제작사 역할을. 알겠습니다. 제작자 연기를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재능 있는 신인 작가의 데뷔를 적극 지원하는 영화 제작사 시네리 필름입니다. 작가님과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단, 계약서 조항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쓰시겠습니까? 아니, 첫 질문부터 노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약이라는 게 서로 합의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무조건 동의하라는 거잖아요. 아, 참. 그래도 해야겠죠? 네. 먹고 살려면 네. 예 해야죠. 예스. 작가님과의 계약 기간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 기간부터 이렇게 공격을 하나요? 계속 쓰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제가 만약에 수정을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뭐 그 부분은 네. 예스. 네. 제작사는 시나리오 수정을 무제한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머. 평생 글만 쓸 수도 있겠네요. 예스. 작가님은 계약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반드시 노후를 만들어야만 맞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는 정말 예스하기 싫네요. 그래도 해야죠.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해야죠. 쓰시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맞으면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모호한데 기준이. 어쨌든 네, 예스 하겠습니다. 어머! 계약이 체결되었 체결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뭔가 합격해서 기뻐야 되는데 참담해요. 감정이입이 되니까 저 압박감이 엄청 심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제 테이블 앞에 앉아가지고 작가들이 제작자나 프로듀서들하고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는 본인 주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도 없고 본인이 혼자의 힘으로 계약서 조항들을 읽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신인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쉽기 때문에 어쨌든 한 작품이라도 해야 그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다른 작품 제안도 받을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약을 안 하면 더 힘들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압박감이 저희가 이제 게임 역할극을 한 것보다 현장에서는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참 입장차가 확연히 보이는데, 현재 A 감독과 Z 제작사 간의 계약 해지 관련 법적 분쟁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건 어디까지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사에 실은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쟁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걸 다 싣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이 확연하게 달랐으며 그로 인해서 분쟁의 결과도 그렇게 원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참 뭐하지만 완만히 봉합되진 못했다라고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결과의 답변이 나와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인 작가나 감독들이 홀로 가서 계약서에 읽어보고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매니저, 변호사 동반 시스템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좀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그래서 한국 시나리오 작가 협회에 있는 협회장님한테 저도 여쭤봤어요. 할리우드는 이렇게 하던데요. 왜 안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근본적으로 토대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리우드에서는 어쨌든 같이 해서 같이 돈을 벌고 같이 하는 이런 파트너의 개념이라면, 그리고 작가 조합이 있어서 작가들에게 일정한 최소한의 보수를 지켜주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각각의 작가가 다 프리랜서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이 정도는 받을 거예요 라고 작가 조합에서 어떤 권력 같은 힘을 행사하게 되면 그게 담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를 어떤 위치로 볼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나 권리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계약의 문제, 작가나 감독에게만 국한되는 얘기인지 실태가 어떤지 궁금해요. 실제로 영화 산업 안에서 작가나 감독뿐만 아니라 촬영 감독, 촬영 조수, 여러 조수들이 작품 계약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는 건 현실인데,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영화 산업에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를 중심으로 좀 더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현장에 그리고 현장 밖에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신인 작가나 신인 감독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촬영 현장에서 노동 환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촬영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야기를 구상하고 쓰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한 고민은 아직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독 신인 작가나 감독들에게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영화계가 어쨌든 많이 성장했잖아요. 시내 21에서 근무하시니까 더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글로벌 정말 말 그대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인 작가나 감독들의 창의성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리나라에도 작가 에이전트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조합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미국 할리우드의 시스템과 같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존재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가 조합 혹은 에이전트들의 존재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런 단체들이 단순히 기성 작가들, 기성 감독들의 권익만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신인들에게도 좀 관심을 기울이고 등용문이 될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영화 전문지나 관련 매체들에서 이런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적어도 눈치라도 보는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취재를 하면서 주변의 신인 감독분들, 신인 작가분들과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분들께 이런 현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현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서로에게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다음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이름 있는 작가나 감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우리 신인들이 용기를 내서 작품에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역할 분명히 중요합니다. 보도도 분명히 파급력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화 관련 업계가 움직여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관계자분들이 많이 봤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혹시 반응이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저희 보도를 보고 영진이 공정거래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화 관련되어서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센터인데, 센터장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이 표준 계약서, 특별히 시나리오 작가의 계약서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보도를 기점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좀 보도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셨었어요. 외에도 뭐 영화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소설가, 웹툰 작가 이런 분들도 보시고 많이 연락이 오셨었어요.
정리를 하셨습니다. 왜냐면 작가나 감독들이 있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 콘텐츠도 있고 방송을 만들어내는 매체가 다양해져서 이 문제가 또 영화계에만 있는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말 큰 역할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관련해서 후속 취재 계획이 있으신지? 두 사람하고 상의는 안 했는데 아직 상의는 안 처음 듣는 이야기? 지난주에 할리우드 작가조합에서 총파업을 16년 만에 했거든요. 총파업을 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OTT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콘텐츠 제작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창작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가가 이제 이번 파업의 핵심 내용인데요. 작가들이 자기 작업실에서 벗어나서 거리로 나와서 매일같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 할리우드 작가조합이 파업하게 된 이유는 사실 한국의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하고 영화 감독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에요. 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환경은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라는 게 모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제대로 보도하는 매체가 없는 걸 감안해서 어느 신인 작가의 고백 후속 보도로 이걸 좀 다루는 게 어떨까 주말 내내 그 고민을 하다가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터뜨리고 하자고 이제 꼬셔야 될 것 같아요. 변화도 오고 분명 변화의 반응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독자분들의 반응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보통 기자들이 가장 뿌듯하게 느낄 때가 댓글로 어떤 감사 혹은 뭐 잘 봤다라는 이야기인데, 감사하고 재밌게 봤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분야도 어렵습니다. 이런 분야도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댓글이 많아서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설문조사를 요청드렸던 작가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하고 저희 보도 결과물 링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Z 제작사를 유추해서 알아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게 업계에 만연한 일인 동시에 또 한 곳이 여러 건의 피해를 낳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더 좀 경각심을 느끼고 이 보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별도의 웹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신의22 지면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과 폰트 이런 것들을 선보이게 되니까 많은 독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신의22이 맞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크레딧에서도 나와 있는 워크뷰로의 김기열 디자이너, 그리고 웹사이트를 개발한 YYY의 고윤서 개발자는 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좋은 기사란 무엇인가? 이건 꼭 세 분의 의견을 다. 요즘에는 기사를 인터넷으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저는 좋았던 기사면 많은 사람들한테 링크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톡하기로도 많이 보내놓고 한마디로 공유하고 싶은 기사? 저는 세계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기사? 제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더라도 그 기사를 보고 나면 내 세계가 넓어지고 내 사유가 넓어질 수 있는 기사가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 동료 기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보도는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낼 줄 아는 보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은 어떤 사건을 어떤 내용의 보도를 하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독자들에게 알릴 것인지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고,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낼 줄 아는 보도인 것 같습니다. 반응을 이끌어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좋은 기사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딱 깔끔한 정리. 끝으로 우리 신의 21 독자 여러분께도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한국 영화가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외적으로는 많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내실을 많이 기해하는 시기인데, 저희 신의 21 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 영화 팬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성장했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선배들이 다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 관심에 부응하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거창할 수 있을 것
것 같은데 준비해 오신 거 아닙니까? 많은 언론 매체들의 주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살아남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언론 매체가 살아남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시내식이 또 지금까지 해왔듯이 독자들께 그리고 산업 관계자들께 또 배우나 감독님들께 신뢰가 가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이런 시도들, 디지털에서 하는 시도들도 최대한 치열하게 보면서 만들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마칠 시간인데요. 좋은 기사의 힘 기획 취재 보도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성훈, 배동리, 남선우 기자 앞으로도 우리 영화계를 마음껏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네요. 할리우드에서 지금 작가조와 파업을 하고 있는데 톰 행크스가 약간 지지하는 말을 했거든요. 배우들이 많이 같이 네, 지지를 하고 하고 심지어 배우 조합에서도 같이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투입되는데 그 중에서도 초반에 있는 앞단에 있는 작가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체 파일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되게 멋지게 어른스럽게 했는데 우리 한국 영화계에서도 작가에게 관심을 갖는 영화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